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죠? 오늘은 이재용 회계사님이 나오시는 날이어서 뭐 크게 소개할 건 없는데 네. 이재용 회계사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네. 웹툰 얘기를 할 겁니다. 웹툰 최근에 웹툰,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는데 웹툰 업체들 한국 웹툰 뭐 한편으로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좀 꺾였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웹툰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하여튼 방송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공지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는 네. 말레이시아 투자 이민 이민 세미나. 세미나. 제가 요즘 또 말레이시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투자 이민 세미나 가끔씩 하는 건데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네. 코엑스에서 무료로 열린다고 하니까 코엑스. 네 관심이 나는 한국이 싫어 난 말레이시아로 아. 갈래 이런 분들은 한번 물론 관심 이제 있는데 다양하게 네. 이제 아니면 난 사업하러 갈래 뭐 그런 분도 국회 있고 의석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민 갈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양쪽 모두 네. 코엑스에서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 요즘은 좌우가 한 장소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말레이시아 이민 투자 이 세미나에는 아마 예. 그 진보와 보수가 함께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만나게 되지 않을까. 관심 있는 분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또 있습니까? 예. 언더스탠딩을 좋아하는데 네.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 이재용 요것만 검색해서 낼름 그것만 보시는 분들 그건 너무한다. 굉장히 많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너무한다. 요건 진짜 그러지 맙시다. 예. 네. 뭐 이재용 회계사 콘텐츠 좋은 것도 알겠고 네. 네. 다 이해는 되는데 어.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 두 가지 공지사. 자, 네, 이재용 회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계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네. 네, 한 달 만에 또 오게 네. 됐습니다. 자,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오매불망. 네. 오늘은 웹툰 이야기. 네, 웹툰이 뭐. 이제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 나스닥 네. 시장에 무려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예. 이제 상장하자마자는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한 9% 정도 올랐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한 5% 떨어지고 지금도 이제 주가 보고 있는데 예. 5%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상장을 하자마자 뭔가 이렇게 4조 원이었거든요. 상장하자마자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다 한쪽은 아니면 한쪽은 너무 싸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두 분은 혹시 웹툰 쓰십니까? 웹툰 쓰냐고요? 안 보시죠? 봅니다. 보세요? 네. 뭐 네. 자주는 안 보지만 네. 봐본 적은 있습니다. 봐본 적은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 한 달 매일 가지는 않으시고 매일 이 안 프로님 좀 뭐 보는 게 있으세요? 저는 매일 안 가. 아니 보기 싫은데 네. 아들놈이 웹툰 좋아해. 그러니까 공부하는가 보면 침대에 누워있고 뭐 보나 보면 웹툰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면 또 웹툰이야. 아니 진짜 뭐 보나 확인 정도. 볼 네. 때마다 웹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웹툰을 매일 봅니다. 그게 일단 켜져 있는 건 보시네요. 네. 아드님 몇 살이죠? 이제 20살입니다. 20살이면 충분히 한창 볼 나이죠. 네. 왜 부끄러워하세요? 저도 보는데. 네,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웹툰은 뭐 이제는 뭐 사실 뭐 세대와 나이를 구분할 필요 없이 저도 한 웹툰을 본 지가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20대 한 초중반부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시점부터 네. 웹툰이랑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아니 웹툰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웹툰하고 게임 많이 봐도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용기를 주세요. 웹툰이랑 게임 안 했으면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여기 없었지. 어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언더스탠딩에서 못 봤겠네. 그치. 진짜 머리 하나로 머리를 극복한 거야 네. 지금. 그래도 만족합니다. 많이 게임도 많이 하고 웹툰도 많이 네. 봤지만 네. 너무 만족하고요. 결국 이제 웹툰이란 게 이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거스를 수가 없다. 이게 30대든 40대든 네. 이제 제가 만약에 10년 후에 50대가 되더라도 웹툰을 안 볼까요? 저는 100% 본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4조 원이라는 가치가 맞을까? 과대일까? 과소일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보고 싶다 하는 김에 이제 방송 나가는 김에 아하. 준비하는 김에 같이 한번 준비해보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개요를 한번 보면서 일단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먼저 보시면 크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웹툰이네요. 웹. 주가 저는 회사 이름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인데 예. 이 티커라고 하거든요. 뒤에 네 글자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식 시장의 코드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웹툰이 이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왜 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거 선점하려고 상장했을 수도 있겠다.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를. 네, 왜냐면 이 웹툰의 약자를 티커로 가져갔다는 건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약간 이 웹툰이라는 거를 내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네이버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제 주가 자체는 사실 뭐 지금은 사실 뭐 아직 아직은 너무 일주일도 안 돼서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초반에 당연히 이제 올랐다가 9% 올랐다가 최근에 빠지고 오늘 한 번쯤 아직 본장은 아직 안 열렸지만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최초 이제 공모 가격 수준인 한 27억 불 정도의 수준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러면 환산하면 한 3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3조 7천억을 보고 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예. 제가 환산했거든요. 대략 1,380원씩 환산을 해봤더니 매출액이 1조 7,700억이고요. 매출 원가가 77%, 그리고 광고 선전비랑 판관비 빼봤더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0억.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1,500억. 두 분은 웹툰을 사시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되네요. 네. 이게 약간 논란의 기본은 그거예요. 적자네? 결국 보니까 적자네? 근데 사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사람들은 이 밑에를 보고, 영업이익 적자인데 사조는 뭐야? 근데 반면에는 이제 저평가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매출액이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는데 이래저래 근데 뭐 한 3, 4조 정도의 시총이면 해볼만 하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예. 만화 웹툰 보는데 그렇게 사실 많이 받는 건 아닐 텐데. 네. 그걸로 조 단위 매출을 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것만 해도 하나 진짜. 보는데 200원 내지는 300원 정도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이 200원, 300원을 모아서 1조 7천억을 만들었다. 일단 그거 올 때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긍정파. 한국인이 주로 고객일까요? 지금의 매출액을 따져보면 한국판, 미국판. 나머지 한국반, 일본반, 죄송합니다. 한국반, 일본반, 미국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서 숫자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숫자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제가 이 손익만 보고 느끼는 가장 큰 지점은 뭐였냐면, 이 숫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일단 적자긴 적자인데, 예. 매출 원가율이 매우 높은 적자예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매출 만화를 팔면 작가한테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글에 애플에 이제 수수료도 좀 띄워줘야 되거든요. 예. 수수료랑 이제 작가한테 주고 나니까 그게 77%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원가율이 높다. 심지어 그게 22년 대비 23년 원가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 즉 플랫폼으로서 경영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영업 적자율을 감소했다는 이유는 뭐냐? 나머지 고정비를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광고 선제비 원래 사업 확대하려고 많이 썼는데 걔도 줄이고 있고 판매비와 갈비 월급 주는 것도 그것도 줄이고 있고 이제 물론 24년 1분기에는 플러스가 겨우 한번 딱 나오고 거의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당 이제 실적은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광고 선전비, 판관비 열심히 졸라맸고 매출액 조금 5%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어떠세요? 일단 첫인상 투표 두 분은. 첫인상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매출이 많다. 저는 적자가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출에 비해서는. 적자는 적자지만 뭐 1조 7천억인데 500억 적자면 앞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커지냐에 따라서 매출이 10조가 된다면 지금의 한 6배쯤 되는 10조가 된다면 그 말은 미국에서도 대박, 유럽에서도 대박, 뭐 중국에서도 대박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가 한 80% 되니까 8조는 똑같이 작가 주고 다 할 거고 2조 가지고 회사 운영해서 이익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한 1조 정도를 판관비나 운영비를 쓴다고 하면 한 1조까지 남을 수는 있겠네. 아주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조 매출하면. 근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마구 돌리면 그 정도는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 제가 느끼는 바는 원가율 너무 높다. 이게 원가율 77% 가지고는 뭘 해도 이거 아무리 영업이 크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이 주가가 저도 둘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저평가기도 하고 고평가기도 해. 근데 고평가라는 건 아까 실적 보면은 이제 뭐 적자니까 그런 얘기하고 저평가인 이유는 요걸 보고 조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지역별 MAU 추이예요. 여기 글자가 작긴 한데 제가 증권신고서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여기 글로벌, 코리아, 재팬, 나머지 레스트 오브 월드 이거든요. 일단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0만 단위거든요. 1억 6,900만 MAU가 있는 거예요. 와. 일단 엄청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2,470만 MAU. 거의 뭐 전 국민의 절반이 보고 있어요. 2,470만. 저기에 저의 두 아들이 있죠. 그렇죠. 거의 사실 그 20대만 끊어보면 뭐 한 90% 나올 것 같아요. 10대, 20대는 다 들어가 있다고 100%. 아우. 월급에서 2% 월급에서 부모의 마음. 여기 다 들어가 있구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작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2,100만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레스트 오브 월드가 1억 글씨가 작아서 저도 안 보여요. 1억 2,300만. 엄청나게 큰데요. 근데 사실 요 레스트 오브 월드의 약간 약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왓패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돈 주고 인수를 했는데 북미 기반의 약간 웹소설 플랫폼이에요. 근데 웹소설 플랫폼인데 약간 이제 정규 연재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약간 글 써도 되는 약간 그런 플랫폼이고 매출액이 거의 안 나오는 플랫폼이에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억 2,300 중에 8,900명을 좀 걷어놓고 봐야겠다. 특히 중요한 건 웹툰인데 북미 웹툰은 7.7. 그러니까 1억 2,300 중에 770만 명,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많이 꼬이네요. 770만 명이니까 사실 좀 애매하고요. 여기서 그럼 엄청 많잖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모바일로 오시면 절대 읽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뭐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지표가 하나는 MAU, 두 번째는 MPU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한 달에 그럼 이 사람들 중에 결제를 얼마나 하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2,470만 명이 보는데 그 중에 15.5%가 결제를 하고요. 야, 그래도 되게 결제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15%는 합니다. 15%는 많이 하는 네, 거죠. 많이 하면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팬은 10%. 그리고 나머지 레스트 오브 월드는 1.5%. 굉장히 작고 그 사람들이 그다음 ARPPU가 뭐냐면 그 결제한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긁을 건데거든요. 그 한 달에 한국 사람들은 7.9달러 대충 10,000원. 평균 결제하는 사람이 15% 되는데 대충 10,000원 결제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22달러. 거의 뭐 25,000원 이상이에요. 거의 3만 원이에요. 일본은 원래 책을 사서 봅니다. 만화책도 사서 봅니다. 그러니까 결제에 대한 부담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3배 많이 결제를 해요. 일본이 아주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남은 레스트 오브 월드도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 한국이랑 비슷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그거죠. 아니 인구수가 지금 1억 6,900이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은 사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1억 6,900이 매일 접속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5%, 일본 사람들은 10%, 전 세계는 아직 지금 초입이니까 1%라고 치고 이 사람들이 이거 10%까지 결제하면은 난리 나겠네. 거기다가 지금은 그냥 레스트 오브 월드가 그냥 적지만 사실 미국이 끼게 되면 아마 여기도 객단가 올라갈 거거든요. ARPPU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이 일단 네이버를 보고 한번 희망의 로를 돌려보면 약간 그렇습니다. 네. 넷플릭스 구독하는 거 정도만큼은 쓰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쵸. 왜냐면 평균적으로 한 30분을 봐요. 보는 사람들이. 저도 뭐, 매일매일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출퇴근하면서 꼭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팬심이 드는 것들은 그냥 결제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웹툰 하나만 봐도 800원이거든요. 좋아하는 웹툰 10개다. 8,000원. 그냥 8달러는 금방 나와요. 그런 식으로. 딱 보면 알아. 지하철에서도. 손가락이 바쁜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이 바빠요.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두고 이제 저도 이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제 사 마라. 일단 투자를 해 마라라고 저도 이제 한번 스탠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 좀 단서를 한번 모아봐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수익성이 낮은 이유가 뭘까? 낮은 이유를 찾으면 그 다음 이제 그것들을 개선하면 이제 수익성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자한테 많이 준다면서요. 아까 전에. 네, 첫 번째는 저자한테 많이 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꼭지를 정했는데. 작가. 네, 그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웹툰 수익성이 낮은 이유가 장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장표. 네, 일단 웹툰 수익 제가 그냥 대충 일단 끄적거린 건데. 예. 첫째로는 이제 일본 시장이 문제예요. 문제라고요? 네. 왜 문제냐? 이 문제까지는 아닌데 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회사의 매출 구성을 찾아보면 뭐를 제일 많이 파냐면 페이드 컨텐츠가 그 웹툰 유료 구독하는 걸 네. 페이드 컨텐츠라고 하거든요. 그게 80%고요. 그 다음에 광고. 예. 왜냐면 또 지면이 있으니까 위아래 또 광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IP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로 만들고. 그렇죠.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드라마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게 한 8% 정도 나오는데요. 야, 그게 얼마 안 되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숙제긴 해요. 광고랑 IP를 많이 팔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겨우 그 200원, 300원 받아가지고 다 이제 작가들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매출 늘어난 거 감안해 보면 지금 원래는 작년까지는 한국이 56%, 그 다음에 일본이 31%, 나머지가 13%였는데 예. 지금 이제 거의 한 이제 50대 50이라고 한 게 한국이랑 재팬이랑 거의 매출액이 붙었어요. 예.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한국은 안 늘었거든요. 오히려 줄었죠. 진짜 한국 줄었네요. 한국은 제가 볼 때 웹툰 시장이 거의 피크를 찍은 것 같아요. 이제 학생 숫자가 고등학생 숫자가 줄다는 거죠, 중고등학생. 그렇긴 한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50대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50대가 되면 이제 10대부터 50대까지 다 볼 거니까. 네. 네, 아니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시장이 줄었을까? 그러니까 줄었다기보다는 22의 피크를 너무 세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 21, 22에 엄청 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모든 매체가 경쟁하잖아요. 네. 언더스탠딩도 봐야지.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경쟁자는 언더스탠딩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컨텐츠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요즘 23년 들어서 자꾸 밖에 나가고 막 이러니까 네. 한국이나 전 세계 마찬가지 공통이에요. 전 세계가 웹툰 시장이 23년에 다 안 좋습니다. 네. 아빠가 언더스탠딩을 하는데 네. 아들은 네이버 웹툰을 보고 있고 잘 돌아간다. 네, 둘 다 볼 겁니다. 네, 둘 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이어가자면 네. 재팬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좋? 그러니까 재팬 좋아요. 지금 보면 매출액도 많이 늘고 좋단 말이죠. 좋은데 왜 안 좋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현재까지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몇 개의 그림을 했냐면. 이제 그 일본은 사람들이 그 출판 시장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인쇄된 이제 만화책을 봅니다. 예. 근데 그나마도 그 인쇄된 거 살려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이북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근데 웹툰이랑 이북은 완전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제 이북은 옆으로 옆으로 넘기고 예, 책처럼 웹툰은 위로 넘겨요. 그러면 이제 만화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냥 괄호로 넘기는 거 새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야? 기획을 새로 해야 돼요. 그냥 컨버전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책에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북 재팬이라는 플랫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을 제일 많이 파는 전자책으로 만화책을 제일 많이 파는 플랫폼을 사서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일본 사람들아. 더 이상 책으로 보지 말고 이북으로도 좀 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 너 핸드폰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그 만화책 보는데 점점 익숙해진단 말이죠. 예. 근데 좀 불편해요. 왜냐면 책으로 넣은 걸 핸드폰으로 넣으면 이게 작으니까 불편해. 그래도 그네도 많이 이제 익숙해졌단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을 살살살살 꼬드기는 거야. 일본 사람들아 웹툰을 봐. 이렇게 넘기면 그림도 시원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쓱 하고 라인 망가로 보내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 일단 처음부터 라인 망가로 하기에는 작품 수가 없단 말이죠. 한국에 있는 왼쪽에 있는 초록색이 이제 한국에서 수출한 작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현지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수출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왜냐 한국 작품들은 다 깔려 있어요. 번역만 하면 되잖아요.
번역만 하면 되니까 번역만 한 걸 쫙 깔아. 그래서 라인 만가에 쫙 깔아. 예. 그럼 사람들이 재밌네? 그러면 유저들이 모이죠. 유저들이 모이면 이제 일본 작가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일본 작가들아 출판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라인 만가로 들어와. 그러면서 오른쪽을 촥촥촥촥 늘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만화를 왜 넣냐면 잘 되는 작품들은 월에 한 1억엔 정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1억엔. 예. 와. 한 달에 음. 10억. 그러니까 1년에 100억이 네? 결제가 됩니다. 이게 이런 작품들이 한 너댓 개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거는 작가는 한 80억 버는 거예요? 그렇죠. 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할만은 한데 할만은 한데 왜 굳이 2년 3년씩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물론 힘드니까. 근데 80억 벌면 2년 3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첫 해 80억 벌었으면 두 번째는 하지 말아요. 근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나 하기 싫어하고 그만둘 수 없습니다. 100회 계약, 200회 계약 어느 정도 이제 했기 때문에 시작하면 끝은 봐야 돼요. 근데 또 마무리도 잘 줘야 또 다음 작품. 그래서 만화가 예. 끝으로 갈수록 끝이 마무리가 이상한 그치, 경우가 힘들어요. 내가 돈 좀 벌었는데 배불렀거든. 빨리 끝내고 예. 몰디브 가자. 배불렀거든.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아마 그 전체 매출액 중에 상당 부분 물론 뭐 엄청난 비중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북 재팬 매출액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북 예. 재팬 매출액은 이제 독점 작품보다는 그냥 남들 다 파는 거 예. 이제 들어있을 경우가 높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가 어려워. 독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독점이 아닌 제품의 매출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매출 원가율은 올라가는 게 네. 당연하죠. 그래서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 망가 그 웹툰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적자일 것이다가 일단 저의 첫 번째 가설이고요. 아.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아까 한 명이 그러면 80억 가져가요라고 물었잖아요. 예. 예. 요즘에는 한 명이 80억 가져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럼요. 팀으로 가요. 팀으로 와요. 아, 저걸 만들려면 팀으로 움직여야 왜냐면 해. 일주일에 어. 그림 90개씩 100개씩 그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돼요. 어. 근데 대충 그리면은 요즘엔 사람들이 눈이 높아져서 어. 이제 막 그냥 대충 그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한단 말이죠. 눈이 이미 높아졌어. 그러니까 채색도 그렇고 이제 그림 디테일도 그렇고 한 명이 그리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팀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런 회사들을 CP사라고 하거든요. 예.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개인이랑 계약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절반 이하로 예측이 되고요. 요즘 무조건 회사를 끼고 계약을 합니다. 예. 그 회사는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스토리 누구, 뭐 그림 누구, 뭐 채색 누구, 뭐 누구 해가지고 쫙 이제 팀을 한 뭐 5명에서 10명 구성을 한 다음에 다 작업을 막 하는 거야. 예. 그래야 일주일치 분량을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회사들이 요즘 힘들어요. 왜요?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노동 강도가? 그러니까 그 그림 일주일치 그리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노동 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5명, 10명에서 그리는데도 힘들어요. 옛날에 그걸 혼자 그렸었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양이 그래서 워낙 많아져서? 내 수명을 갈아가면서 만들었어요. 내 수명, 내 인생을 갈아가면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좀 적당히 그려도 적당히 그려도 이제 독자들이 그냥 스토리만 재밌으면 재밌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독자들이 눈이 높아져서 적당한 그림체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만화 쭉 진지하다가 웃긴 장면 나오면 동그랗게 눈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거. 그렇게는 하는데 이제 힘들어서 점점 이제 경쟁이 심해요. 왜냐면 그 한 플랫폼 안에도 그림이 막 요일마다 막 100개씩 막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을 받으려면 일단 그림체에서 뿅 하고 보여줘야 사람이 클릭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CP사들이 예. 되게 어려운데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CP가 어려워요? CP가 이제 더 그림 엔터테인먼트라고 있는데 매출액이 248억쯤 나오거든요. 괜찮은데 웹툰 매출이 뭐 상당 부분인데 적자가 20억이거든요. 전년도에 적자가 6억이었고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여기서 웹툰을 아시는 분은 여기서 깜짝 놀라요. 뭘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PTJ 코믹스 박태준 만화 회사.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네이버 웹툰에서 네. 엄청나게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네. 이분이 내는 이제 만화는 항상 요일별로 최상단에 착착착착 꽂혀 있거든요. 네. 요일별로 뭐 그냥 월요일 1등, 화요일 1등 막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통 웹툰이 요일별로 1등 하면은 몇십억씩 매출액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적자. 적자. 그러니까 제일 잘한다. 박태준 만화 회사가 적자다. 이건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놀랐고요. 예. 와. 그다음 작년에 상장했던 회사 중에 Y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Y랩이라는 회사도 이제 재밌는 만화를 내보내는 이제 회사인데 여기도 매출액이 194억에 55억 적자입니다. 그것도 이 회사는 영상도 만들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 영상보다 웹툰에서 만든 적자가 45억 정도 됩니다. 저거는 매출은 나와도 인건비가 더 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저렇게 다 인건비예요. 근데 저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상장시켜줬어요? 저거는 상장하기 전이었죠. 이때 상장할 때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으니까 되겠네. 왜냐면 누가 봐도 웹툰은 가는 시장이니까 예. 상장시켜줄 수 있죠. 이 정도 적자면. 그런데 다음해는 폭이 커졌네요, 그럼. 적자 폭이. 그쵸. 매출도 줄고 적자는 확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CP사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행복한 건지 싶은 거지. 그러니까 플랫폼도 적자, 제작자도 적자, 그리고 작가들은 맨날 밤새고 막 뭐 손목 망가지고 허리 망가지고 힘들고. 그래도 작가들은 부자. 근데 소수의 작가. 그러니까 제작사는 적자일 수도 있겠는데 소수의 정말 내가 지분 많이 가져가거나 내 혼자 연재하는 작가들은 예. 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소수가 1인이 연재해서 막 몇십억 정도 가져가는 스토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왜냐면 눈이 높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CP사들이 자꾸 경쟁을 붙어서 그림체로 자꾸 경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10명씩 갈아넣어요. 웹툰 작품 하나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야, 그래요. 난 되게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힘듭니다. 이 경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너무 공급하는 데들이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이 많으니까 주목받기 위해서 계속 퀄리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 수익성이 낮아지죠. 왜? 작가가 많이 벌어야 플랫폼이 작가님 100억 버는데 우리 30억 좀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예. 저기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플랫폼이 수수료를 높여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네, 약간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결제 전환율이나 유저당 매출액이 정체예요. 사실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의 영향도 있긴 한데 보시면 MAU도 그냥 플랫하고요. 플랫하고 MPU 구독자도 그렇고 15% 내외에서 오히려 이제 17%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예. 뭐 한 달에 결제하는 금액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8.4달러였다가 최근에 7.9달러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일본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막 성장하는 그러네요. 그림은 또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출 다각화가 부족합니다. 즉 네. 그거 200원, 300원밖에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야지. 플랫폼이 돈을 벌려면 결국 내가 광고도 많이 팔아야 되고 IP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직은 광고를 많이 팔고 있지 않고 IP도 많이 못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막 요번에 네이버 웹툰 상장했을 때 신문 기사들 보면 네이버 웹툰이 그동안 IP를 이용해서 영화도 만들고 어벤져스 같은 거 왕창 만들면 디즈니처럼 될 거다. 그렇죠. 그럼 미래의 그림인 거죠. 현재까지는 그것도 다 사람이 해야 돼요. 다 직원들이 해가지고 다 어레인지 하고 막 영업하고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숫자로는 아직 못 보여드립니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쉽지 않죠. 쉽지 않나 보네. 저는 이 CP사 박태준 만화회사가 적자인 게 저는 이게 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타격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해요. 예, 여튼 보는 사람 중에 이름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촉법소년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거 나오고요. 이것저것 많이 팝니다. 그래서 나 이 김부장은 봐봤는데 김부장. 그렇죠. 김부장도 굉장히 화요일에서 항상 1등하는 웹툰이고요. 어디서 1등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일마다 그 웹툰이 순위가 있어요. 나보다 더 몰라. 월요일 1위, 화요일 1위, 수요일 이게 요일마다 줄을 쫙 서 있어요. 김 부장님은 화요일에 업로드돼요? 화요일이에요. 외모지 상주인은 금요일 날 1위고요. 뭐 다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웹툰 보는 사람은 요일별 1위는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1층, 2층, 3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화면 키면 이제 위에 3개씩 이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예. 위에 3개는 1층, 밑에 3개는 2층. 이게 층별로 층마다 얻는 매출액이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지금 감탄하고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언더스탠딩이 시청자들이 안 늘잖아요. 어쩐지 구독자가 그거 매일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해. 그거를 매일 봐야 되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우면 웹툰이 그러면 4조가 너무 고평가 아니냐. 근데 이제 잘 늘지를 않겠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저는 웹툰 팬이니까 이제 현실 회로는 끝났고 희망 회로 한번 돌려보자. 제가
그 상장 증권 보고서 보면은 너무 힘들었는데 영문으로 700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얼추 봤거든요. 저 영어도 못하는데 봤어. 그래도 희망회로 어떻게 돌려볼까. 700페이지를 보면서 그나마 찾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희망회로와 거기서 나온 희망회로를 조금 한번 돌려서 한번 반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벌 수 있는 더 많이 벌려면 웹툰이 그렇죠. 어떻게 되냐 한번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큰 시장 진입의 초입 단계다. 아직은 우리가 I'm still hungry다. 더 갈 거다. 무슨 시장이 더 클까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회사가 추정한 건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제 장기적인 우리 그 마켓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는 인구수가 5,2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50%는 2,600만 명이 네이버 웹툰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건 팩트죠. 이건 팩트고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컨버전이 40%, 즉 40%의 유저가 결제를 하는 사람이 될 거란 뜻이에요. 지금은 15%밖에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추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40%까지는 갈 거예요. 그리고 2,600만 명 중에 그쵸. 2,600만 지금은 명 결제 안 하는 2,600만 명도 있어요? 그럼요. 그 중에 15%만 결제. 2,600만 명 중에 지금은 기다리면 공짜니까. 그건 그쪽 인내심 강한 분들은 아직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15% 결제하고 과거에는 한 20% 가까이 결제를 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장기적으로 40%를 결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95불 정도는 한 달에 8불 정도 결제하니까 1년에 95 이거는 팩트예요. 한 달에 95불 정도 결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은 1빌리언 즉 1.3조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이거에 한국에선 절반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치고 의지치고 요거와 요거는 다 팩트예요. 요거를 가지고 해외 시장도 한번 평가한 거예요. 근데 저 40%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 추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M1이라고 해서 처음 가입한 사람들은 결제 전환율이 5%인데 20개월 본 사람은 15%, 40개월 본 사람은 20%. 자기들이 이제 유저 데이터를 축적을 한 거예요. 50개월 본 사람들은 한 24%. 이 추세 보니까 쭉 가면 시간이 흐르면 60개월 본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막 10몇 년 본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저건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게 웹툰에 처음에 입문한다고 해서 저 기간 동안 모두 다 전원이 저 진도까지 나가진 않잖아요. 이재용 회계사님 같은 분은 그쵸. 100명에 1명 정도는 남아서 끝까지 나는 60개월째 보고 있어. 그런 분은 결제를 뭐 그중에서 20%는 할 텐데 모든 유저가 40%를 결제할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그걸 얘기죠. 묶어서 평균 쳐서 추정을 했겠죠. 물론 희망회로 좀 섞어서. 아마 그걸 이제 매달 며칠에 가입한 사람들을 뭉태기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읽고 있는 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구매율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한 다음에 걔네들 쫙 합쳐서 이제 에버리지를 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물론 희망회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40%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팬은 지금 1억 2,500만 명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한 2,100만 명이니까 이제 타겟이 50%까지는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국을 보건대 일본도 만화 좋아하니까 50%까지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컨버전율도 지금 한 10%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도 희망회로 잔뜩 돌리면 40%까지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일본은 객단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커. 그러니까 여기는 7빌리언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정말 희망회로 만땅 돌아갔을 때.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여기 인구수도 많고 여기도 50% 40% 하면은 이제 아직은 이제 꿈 같은 숫자지만 장기적으로 여기도 한 7빌리언 정도 나올 거야. 그럼 주요 3국만 더해봐도 우리는 이제 15빌리언. 그러니까 대충 한 이제 뭐 한 20조까지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죠. 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 없는 거는 근거 없진 않은 게 코리아가 그래도 대충 이제 MAU 전환율이나 구매 금액 요 정도 나오니까 이 타겟 컨버전율만 좀 희망을 좀 돌린 거고 뭐 이거 뭐 40%가 아니라 20%라고 쳐도 우리는 뭐 한 7.5조 그러니까 뭐 한 10조 정도 원화로 치면 10조 정도의 시장은 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뭐 유럽 아직 우리 가고 있으니까 유럽이랑 중동이랑 뭐 아프리카랑 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100조 시장을 갈 수는 있을 거야. 그것도 단지 웹툰 하나로만. 이런 걸로 희망회를 잔뜩 돌린 거죠. 너무 희망회로 아닙니까 혹시? 시장이니까.
그 중에 이제 몇 퍼센트를 할 거냐는 이제 그 다음 얘기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회사는 웹툰 시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했으면 그냥 겨우 1빌리언짜리 시장이었겠지만, 우리는 일본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아직은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 보여주고 있고, 웹툰이란 게 결국은 출판 시장을 어느 정도 많이 상쇄를 하고 대체를 할 것이다. 아하. 그러면 요 정도는 충분히 갈만하다. 결제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네, 제가 볼 땐 이 ARPP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한 달에 8불 정도는 더 결제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 번 하던 사람은 좀 더 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한번 빠진 사람은 네. 계속 가요. 저도 뭐 좋아하는 만화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보다가 그 있잖아, 드라마도 뒤에 뒷내용 되게 궁금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타이밍이 웹툰도 꼭 와요. 다음 화가 무조건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궁금해서. 근데 보면 미리 보기가 한 5개 있어요. 예. 1,000원이면 되거든요. 미쳐버릴 것 같은데 1,000원 쓴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어. 그럼 그거 다음에 무료로 보려면 5주를 기다려야 돼요. 미치는 내가 거지. 좋아하는 작품인데 5주를 기다려야 돼. 근데 200원만 쓰면 그냥 그때 볼 수 있어. 예. 그렇게 하나씩 중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웹툰의 수익 모델이에요. 일단 그거 에이 나쁜 놈들. 아니 먹고 살아야죠. 지금 다 적자인데. 그렇게 물려 들어가. 그게 되게 혁신적인 수익 모델이었어요. 200원 까이거 그냥 쓰자. 안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막 만화책 막 5,000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예. 이제 5,000원씩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 중에 그냥 성질 급한 분 몇 분만 결제를 하라는 거니까. 옛날에는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그냥 300원씩 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저 설명드리고 시간 제가 많이 네? 썼네. 마저 설명드리면 이제 애드버타이징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냐, 제가 그냥 엑셀로 두드린 건데, 지금 이용자 비중이 이제 지금 유료 결제자가 20%가 안 됩니다. 예. 무료 이용자는 지금 80, 90% 정도 돼요. 무임승차자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무임승차자들인데, 사실 매출액으로 따지면 지금 유료 결제 20%의 유저들이 80%의 매출액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무료 이용자는 아무것도 기여하는 게 없냐? 아니죠. 광고 매출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 매출이 턱없이 작아요.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의 10%밖에 안 되니까. 그럼 따져보면 유료 결제자가 페이드하는 거를 인구수로 나눴을 때 대략 예를 들어 8,000원이라고 치면, 무료 유저들이 광고로 플랫폼에 기여하는 건 250원밖에 안 돼요. 즉 무료 이용자랑 유료 이용자가 플랫폼에 기여하는 정도가 1인당 3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플랫폼 입장에서는 언밸런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은 없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치면 무료 보면은 광고 주구장창 봐야 되잖아요. 구독한 사람은 구독해서 보겠지만, 그런 비중으로 따져보면 보통 한 3대 7까지는 어느 정도 와야 되거든요. 무료라고 해도 광고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붙일 가능성이 그거는 있다. 그 말은 아직 광고가 너무 적다는 뜻이네요. 아니면 붙인 광고 거죠. 마케팅을 충분히 하지 않는. 왜냐하면 포텐셜이라고 광고를 너무 많이 생각할 수도 있고. 붙이면 양적 성장이 사람들이 사용자 경험이 나빠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절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많이 붙고 있긴 만화 이렇게 하지만 막 보다가 중간에 중간 광고 있고 갑자기 막. 부동부동 하나씩 뜨고 이런 거 부동부동에서 예를 들어 스크롤을 5초 동안 기다려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거거든요. 화날 수는 있겠다. 어쨌든 붙일 수는 있겠다. 앞으로 이제 지금 8대1은 좀 심했고 8대2나 8대3까지는 얼마든지 PPL로 해서 붙일만하다. 만화 내에 들어가야지. 만화 주인공이 부동부동을 까는 장면을 넣거나. 그런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네. 스토리가 튀어서 안 돼. 그러니까 왜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고려할 만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P 활용 측면에서도 보면 IP 활용 지금 이제 와패드 빼고서라도 72만 5천 가지의 작품이 있어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 겨우 우리 900개만 전환했다. 1%도 안 된다. 아직 이제 여기 우리는 신에게는 아직 72만 5천 개의 배가 있으니까 이 중에 몇 개만 영화랑 드라마로 만들어도 우리는 앞으로 매출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회사의 이제 희망 헤로고요. 희망 헤로고, 그다음 이용자 습관 및 충성도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안 변해요.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26분 정도 웹툰을 보고요. 그 MAU의 2,600만 명이. 재팬 일본 사람들은 40분 정도를 보고요.
나머지도 한 30분은 봅니다. 즉, 이 플랫폼에 락인되는 순간 그냥 30분은 무조건 본다는 거예요. 믿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루에 저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에. 와. 네, 하루에 30분 무조건 봅니다.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네요. 더 보는 것 같은데. 저 평균이죠? 그렇죠. 평균이니까. 라이트한 사람도 있고 평균이니까. 몇 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고. 참고로 저는 이거보다 더 봅니다. 네, 저는 이거보다 무조건 더 보는 것도 여기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2020년 가입자가 원래는 1년에 408개의 작품을 봤는데요. 1년 지나고 보니까 917개를 보고요. 2년 지나니까 1000개를 보고요. 이 사람들이 뒤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첩되거든요. 보던 게. 괜히 심심하니까 하나 눌러보고 하나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개는 본다는 거예요. 점점 더 보는 거예요? 1000개의 작품을? 아니죠. 1000화를 보는 거죠. 1000화를. 근데 한 작품이 한 52주라고 치면 50개 정도 끊임없이 연재한다고 치면 50개 정도 나오니까 뭐 한 20개의 작품 정도 꾸준히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 정도 그냥 꾸준히 보면 1000화 보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 보는데 5분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유저들은 무조건 1000개는 본다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무조건 30분은 무조건 본다. 이게 이 웹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광고 붙이면 된다. 탐나지 않습니까? 언더스탠딩도 이렇게 봤으면 1000개씩 봤으면 30분씩 무조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어마어마하다. 돈 내고. 그 중독성이 진짜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 갈수록 결제 전환율도 계속 늘어나더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이거예요. 선순환 생태계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웹툰은 기본적으로 왜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그 스페셜 많이 받으신 대표님 있잖아요. 김중구 대표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서 만화 덕후인데 볼 만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네, 왜냐면 출판 시장 그때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플랫폼으로 웹툰으로 붙이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게 우리 작가들한테 돈 많이 줘야겠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그동안 뭐 출판 시장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그냥 가서 무료로 막 그 선생님한테 가서 막 배우고 막 연재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자 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많이 받아 가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를 많이 모았어요. 코믹 이제 웹툰에서 한 34만 5천 명, 5천 명 그리고 웹소설에서 2,400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요. 콘텐츠를 만들면 유저는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유저는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고 유저가 있으면 크리에이터들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기술을 기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이 작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유저들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 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추천해주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작품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드라마가 나오면 웹툰이 더 잘 팔려요. 실제로 나 드라마 봤으니까 뭐 웹툰 안 봐야지 하지 않고요. 드라마 보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라도 웹툰을 사람들이 봅니다. 유저들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IP 판매하는 게 그냥 소모가 아니라 계속 선순환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퍼널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퍼널이 뭐냐면 깔때기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림 좀 그려볼까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내 연습장에 나도 그림 좀 그렸는데 나도 작가나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추어 작가로 도전 만화에 유입이 됩니다. 도전 만화라는 칸이 있어요. 나는 그냥 아마추어 지금 그냥 올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투표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 재밌다고 소문이 나면 네이버 담당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작가님, 우리랑 정식 연재하시죠. 그러면 프로페셔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48K, 그러니까 48,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6,6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어가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줘요. 평균이 저 정도예요? 평균이에요. 먹고 살 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 스타가 됩니다. 스타라는 말은 그 웹툰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1층에 있는 사람들. 1층에 있는 1층 거주민들은 이제 10K, 그러니까 억 단위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483명이에요. 그러니까 1층 거주자들, 2층 거주, 3층 거주자들 정도는 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일단 억 단위 돈을 벌게 되고 그 중에서도 1층 거주자들은 뭐 10억 단위 돈을 벌기도 하고 어쨌든 작가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마추어 작가들이
옛날에는 힘들고 막 부모님이 만화 그린다 그러면 반대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만화 좀 내 자식 그림 좀 그린다 그러면 웹툰 좀 한번 시켜볼까? 라고 생각해. 왜요? 스타가 자꾸 나오니까. 그 그림들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들이 이제 작가들이 자꾸 있고 작품 이 스타들이 나오면 유저들이 애퀴지션이 됩니다. 뭐 유료든 무료든 어떤 퍼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26분을 쓰죠. 한국 사람들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결제하는 유저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와 고객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네이버가 제일 잘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조가 되면 선순환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언더스탠딩?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언더스탠딩도 이제 우리 출연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여기 와서 만들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자꾸 생기죠. 독자들이 생기면 이제 인지도가 쌓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또 계속 이제 선순환 고리가 하면서 점점 커지단 말이죠. 가운데 있는 웹툰 저 녀석이 문제입니다. 얘를 이제 언더스탠딩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조금 웹툰으로 가고 웹툰으로 가니까. 근데 그 첫 걸음은 뭐였냐? 우리 투자를 해서 작가들한테 돈을 많이 주자. 그래야 뭐가 출연료가 높아야 되는. 뭐 돈을 많이 주자. 제가 저한테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저가 됐든 크리에이터가 됐든 어느 하나 이게 마중물 하나는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강하게 때리든지 크리에이터들한테 인센티브를 강하게 때리든지 뭐 하나의 바퀴 중에 한 고리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때려줘야 그게 한번 팽글팽글 돌면서 이제 선순환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그림을 웹툰이 굉장히 잘 그렸고 지금 네이버 웹툰은 저런 선순환이 되는다고 볼 수 있어요? 되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미 인식이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만화를 엄청 봐요. 커서 웹툰 작가 한번 시켜볼까? 와이프랑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변화죠. 웹툰 작가가 더 이상 그림쟁이가 천시받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니까 길게 보면 결국 이제 유입되는 크리에이터가 많아져야 스타가 나올 확률도 많아지고 스타가 많아지면 결국 연에 100억 이상 결제되는 작품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럼 플랫폼이 많아지면 또다시 유저와 크리에이터가 유입되는 선순환의 바퀴를 여러 번 굴리다 보면 아까 말했던 막 허황된 것 같은 막 15조 시장, 20조 시장, 100조 시장이 굴러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넷플릭스처럼 그냥 월정액으로 가입하면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그런 하면 안 됩니까? 구조를 그러기에는 너무 롱테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 작품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래도 이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고 작품의 한계가 있으니까 대충 이제 걸리는 작품 수는 물론 당연히 많긴 하지만 사실 출시된 작품의 수는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웹툰은 짧아요. 제작비도 많이 안 들고 작품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독료로 풀면 작가한테 줄 만한 그 사이즈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취향도 너무 달라. 남성 취향, 여성 취향, 그러니까 이 결제율도 결제 금액도 다르고 이거를 공통되게 그냥 우리는 15,000원입니다 하기에는 유저가 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결제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요? 200원까지는 내지만. 그러니까 200원 내는 사람도 15%밖에 안 내잖아요. 85%의 유저들은 애초에 15,000원씩 내라고 그랬으면 안 해.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 안 그래서 이렇게 1억 명의 유저를 못 모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의 모델은 유튜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도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원래 사업 모델은 작품 좀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 그 중에 내 광고료 쉐어 해줄게. 이 모델이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만화쟁이들, 그림쟁이들 아무나 들어와. 그 중에 좀 픽이 잘 되면 내가 쉐어 해줄게. 계약도 하고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한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이 토양의 기본이에요. 구독 베이스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마 구독료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락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아니 왜 카카오 채널에 위에 광고가 하나 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광고 하나 붙일 때마다 카카오도
버는 단위가 갑자기 달라질 그렇죠. 건데. 여기도 아마 광고를 아마 지금도 많이 붙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광고 영업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광고주라면 저기다 광고 안 할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아니 그렇게 웹툰에 빠져 있는데 위에가 옆에가 광고를 안 보여? 보일 리가 있어요? 아 그래도 이게 다 이게 나랑 관련 있는 건 그래도 보죠. 잔상이 남는 거야, 잔상이. 일단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의 체류 시간과 빈도가 짱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체류 시간과 빈도는 누가 봐도 이제 최고의 프라덕이니까 충분히 그래서? 해볼 만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 좀 안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카카오 피코마가 일본 웹툰 1위였고, 네. 약간 라인 만가는 2위였는데 최근에 살짝 뒤집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카카오 요거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 23년에 웹툰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22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쭉 보면 요 매출액만 보시면 되거든요. 2,400억, 2,270억 이게 크기도 달라졌잖아요. 22년에 공시할 땐 23년 1분기에 공시할 때는 카카오가 요 스토리, 이 웹툰 시장의 규모를 한 페이지를 배정을 했는데 네. 요즘 반 페이지를 배정했어요. 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예, 사이즈가 똑같은 숫자인데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매출액이 자꾸 이제 작아지는 게 보이죠. 작아지는 것도 문제고 예. 정체도 있으니까 좀 문제네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숫자가 계속 아주 빠르지는 않아도 올라가는 그림으로 계속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요즘에는 이제 웹툰 시장에서 카카오의 동력이 많이 꺼졌습니다. 유저들 사이에 어떤 이제 인지도나 신뢰도도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약간 벗어나기 시작했고 어쨌든 1등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네이버가 그나마도 글로벌하게는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도 똑같이 있겠다. 웹툰 플랫폼인데 조금 형태가 조금 달라요. 카카오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년 연지한 거면은 한 100개 정도의 작품이 쌓여 있거든요. 네. 네이버는 딱 들어가서 나 이거 재밌겠다고 보면 100개를 쫙 볼 수 있어요. 공짜로. 그 다음에 최신화 3화에서 5화 정도만 결제하면 됩니다. 네. 근데 카카오는 한 10개에서 15개 열어주나? 초반에 살짝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려면 24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열어줄게. 이미 공짜로 풀린 것들은 눈에 안 띄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면 하나씩 볼 수 있게 해놨어. 100개가 있지만 예. 한 10개만 보여주고 한 90개는 하루에 한 개씩 기다려야 되는 거야. 무료가 너무 적네. 그러니까 9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막 그리고 있는 건 네. 막 그려놓은 따끈따끈한 건 돈 내고 봐야 되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네이버 웹툰도 벌써 몇 년 됐다면서 사업한 지. 완결된 20년 됐어, 20년. 20년 됐어요? 네. 그럼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네. 들어가 보면 네. 지금 20년 동안 이제 따끈따끈하게 유료를 팔았지만 지금은 식어서 무료가 된 네. 20년치 웹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앞으로 5년간은 그것만 보고도 허우적거릴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근데 연재 종료된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똑같습니다. 하루씩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 하나 보고 24시간 기다리면 오픈 다시 무료로 볼 수 있게 오픈을 딱 해줘요. 이미 끝난 것들은. 그러니까 네이버도 끝난 건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연재 종료된 거를 뭐 우리가 마냥 퍼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연재 종료된 건 따끈따끈한 게 없잖아. 무조건 다 식은 거거든. 예. 돈은 벌어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무료로 볼 수는 있는데 네. 24시간 한 편 보려면 하루를 또 기다려야 돼. 네.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내가 감질만 난다. 이 만화에 몰입하려면 한 4, 50회는 봐야 내가 얘랑 나랑 동기화가 되는데 그렇지. 한 10개, 20개 봐서는 사실은 이제 전개도 아니고 발단 오프닝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까먹어요. 왜냐면 나랑 연결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그런 수익 모델의 이슈도 있고요. 뭐 작품 셀렉의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약간 이제 작가들도 약간 이제 네이버를 약간 그렇게 쳐줘요. 약간 저기가 서울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으면 일단 저기를 찍고 다른 데 가야지. 일단 저희가 큰 시장이에요. 저희가 큰 시장이에요. 저희가 메이저다. 내가 작가라면 그래도 네이버에 연재 한번은 해봐야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피코마도 그렇고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무슨 결제율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은 왜 안 늘어날까요? 시장은 둘 다 안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 같던데. 코로나의 효과가 사실 2023년에 사실 지배적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가 피크였던 네. 걸로 보고. 그리고 좀 약간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본이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 현지 작가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야 돼. 아무리 뭐 번역하고 그래도 한국 나라마다 아직은- 정서가 달라. 결국 아직은- 현지 작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지 작가들이 이제 많이 안 변한 거죠. 아 그래도 일본은 출판이지 하면서 나도 김열의 칼날 하나 그려볼 거야 하고 이제 그리는 거니까 아직은 안 넘어왔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도 일본에서 이제 현지 작가가 1억엔 월 1억엔 결제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작가들이 눈이 띄겠지. 저기는 80억 벌었대는데 하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때 아마 탄력을 받아서 결제율이나 전환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아직은 한국 거 그냥 갖다가 번역해서 파는 그쵸. 게 크다. 네. 그래도 한국 것도 엄청 많으니까 그중에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소수예요. 팔면 네. 그 소수예요. 네, 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그 나라의 정서를 반영한 컨텐츠가 나오긴 나와야 된다. 라는 현지 대박 작가가 나와야 된다. 난 느낌이고요. 거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계쟁이니까 숫자로 한번 엑셀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예. 뭘 때려봤냐면 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 이거 화면 지금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6억 7천만 달러란 말이죠. 예. 그거를 찍으려면 앞으로 미래의 성과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제가 한번 엑셀을 놓고 한번 돌려봤어요.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든 얼마나 매출을 늘어나야 되냐면 대충 정말 이거는 정말 대충 계산한 거긴 한데 이제 현재부터 매년 25%씩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요. 예. 에비타율 조정 한번 영업이익률이라고 치면은 이제 현금 기준 조정 에비타율이 15% 마진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제 지금 겨우 이제 에비타율 감안해 보면 1%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예. 15%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나와요. 즉 2028년에 매출 이제 39억 불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5조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래야만 이 주가가 말이 되는 숫자예요. 지금의 주가? 예. 만약에 이제 나쁜 이벤트가 발생해서 매출액이 25% 성장이 아니라 10% 성장이래. 25%요? 예, 연에 25% 성장 좀 오버하고 예. 10% 성장했고 조정 에비타율도 15% 오버하고 5%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계산기 때려보면 이제 4억 8,900만 달러로 81% 하락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여기까지 바닥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웹툰은 이미 토양도 있고 대박 작품 여러 개 나오니까 앞으로 더 빨리 클 것 같아. 매출액이 한 40%씩 성장하고 조정 에비타율이 한 20% 광고도 많이 팔고 뭐 영화도 팔고 드라마도 팔고 해서 에비타율이 20%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시총이 한 61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현재보다 2배 좀 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습니다. 즉 상방보다는 현재로서는 하방이 더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일단 회계쟁이가 판단하기로는. 근데 제가 주식을 참고로 되게 못하거든요. 예. 제 픽을 믿지는 마시고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하방이 좀 더 많이 열려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제 워낙 웹툰을 사랑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얼마든지 갈 만한 포지셔닝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앞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텐데 영화와 드라마와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지금 넷플릭스만 틀어도 웹툰 기반의 작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컨텐츠들은 웹툰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 내지는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만든 다음에 드라마로 가는 게 공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요즘 CP사가 돈을 못 번다는 게 문제였었는데 네. 최근에 AI 기반으로 그거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작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0시간 걸리던 게 20시간, 30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옛날에는 작품을 일주일에 한 개밖에 못 냈는데 똑같은 웹툰이지만 2개, 3개씩 내는 작품들도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작가들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예. 플랫폼도 거기서 얻을 수 있을 만한 수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몇 년 정도 걸리겠지만 분명히 AI를 향한 어떤 기반들은 향후로 나올 수도 있겠다. 즉 희망회로와 절망회로가 공존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웹툰은 가는 방향으로 가기는 간다. 언제가 된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전 세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대충 이제 웹툰이라는 건 다 알 텐데. 네. 그래서 약간 성숙된 시장 같이는 보이는데 한국만 성숙해요 지금. 한국은 성숙된 시장이잖아요. 네. 이미.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나머지 나라들, 네. 나머지 웹툰을 아직 익숙치 않은 네. 뭐 아프리카도 있고 네. 뭐 중국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봐요. 네. 그런 데가 만약에 열리면 포텐셜이 많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어떤 선순환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컨텐츠 포텐셜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웹툰이라는 걸 접하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네 한번 접하면 공부 못 할 거야. 그렇죠. 어? 밤새도록 보게 된. 저도 밤 많이 샜어요. 웹툰 보면서. 그냥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예. 이게 왜냐면 워낙 그리고 요즘에 막 바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웹툰을 보는 이유가 바쁘고 머리 아프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퇴근하는데 막 어려운 책 읽으면은 막 이 머리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지하철에서 그렇게 본다면서요? 지하철에서. 그 5분 10분 남았을 때 보는 게 최고예요. 물론 쇼폼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쇼폼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고 웹툰은 그래도 스토리가 나한테 남지 않습니까? 웹툰은 대체 불가능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요. 예. 저도 웹툰 하도 잘 안 봐가지고. 네. 신기하네. 웹툰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회계사가 됐을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웹툰의 장점은 그거예요. 많이 보고 싶어도 많이 못 봐요. 일주일에 한 편,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일주일에 한 개 나오거든. 내가 좋아하는 작품 100개씩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이저로 좋아하는 거 있으면 10,000원 쓴다고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오늘 밤에 내가 10,000원을 다 쓰겠어. 그럼 200원 계속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쩌다 하나 그런 경우는 있어. 막 하나 미친 듯이 꽂히는 작품이 있어서 예. 막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숨겨진 작품을 하나 발견했는데 작품이 한 150개 있는 거야. 예. 그거 다 볼 때까지 잠을 못 자는. 네. 그런 거는 가끔 뭐 1년에 몇 번 있긴 해요. 그럼 계속 결제하면서 본다 이거죠? 10,000원, 20,000원 무조건 결제하는 거죠. 다 볼 때까지. 그 10,000원, 200원씩 해갖고 10,000원, 20,000원 잘로 몇 번을 결제해야 돼? 한 달 보는데 얼마라고요? 200원. 200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취미도 아니에요. 한 달 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작품에 따라 다른데 5분 내외로 걸립니다. 1시간이면 예. 그런 거를 1시간 12개 보는구나. 네, 12개지. 예. 3,000원. 어. 1시간에 3,000원. 1시간에 3,000원 할만해. 저는 거꾸로 제 아들들이 쓴 돈으로 웹툰 본 시간을 내가 역산하고 있는 건데. 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막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기본 50개씩은 다 보더라고요. 50개씩이요? 예.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니까 나눠보면 7일에 7개씩만 보면 돼요. 하루에. 야, 진짜 회계사님은 근데 게임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웹툰도 바쁩니다. 좋아하고. 너무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웹툰 이야기. 웹툰이 나 근데 아직도 네. 웹툰은 사업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아놨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뭔가 비즈니스를 잘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 웹툰이 비즈니스 다 하면 메가스터디가 돈 버는 거네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 웹툰이 열심히 해서 아이들 성적을 떨어뜨려 놓으면 메가스터디가. 야, 너 힘들었지? 우리랑 그냥 단기간에 올려줄게. 또 아닙니다. 여기서 돈 쓰게. 웹툰 잘 봐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 한국에선 특히 만화를 돈 주고 본다는데 되게 한국은 뭐든 인색하잖아요. 언더스탠딩도 인색하고 뭘 좀 사라고 하면 안 사. 특히 무형의 뭐 물건이라도 주면 사겠는데 무형의 제품에 대해 한국은 유달리 인색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좀 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전망도 있죠. 알겠습니다. 웹툰 네이버 웹툰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됐고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니 그래도 저는 잘 모르지만 워낙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게 자꾸 뜨고 그게 네, 또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맞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뭐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확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확장성. 그걸로 뭐 게임도 만들고 그럼요. 뭐도 만들고. 근데 맞습니다. 그 작가가 보는 거죠. 이게 작가도 쉐어를 받죠, 당연히. 만약 이게 영화화되고 그러면 그럼요.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고 네. 하여튼 많이 왔다 갔다 지나갈수록 중간에서 먹는 거고. 그렇죠. 뭐 내 작품에서 광고가 많이 팔렸다. 그래도 쉐어 받고요. 뭐 게임을 나왔다. 나도 그래도 쉐어 받습니다. 그러니 그게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그 웹툰 플랫폼들이 돈을 좀 더 벌 텐데. 아직까지는 더 만들 수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약간 초반인 아직도 사업 초반 20년 했지만 아직도 초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웹툰 이야기. 야, 웹툰 많이 봐도 회계사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이재용 회계사님. 근데 문제는 회계사 되고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되고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네. 스마트폰이 먼저 나왔으면 회계사 안 되죠. 이거 봐도 회계사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 회계사 되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 회계사 합격하고 제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맞네. 그게 결정적인 그런 차이였네.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